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과도한 분노는 주의를 오염시킨다라는 그런 거를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전통적으로 상담이라는 것은 내재된 분노를 희석시켜주는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내재된 분노를 이제 희석시켜주는 작업이라는 것은 치료 개념이에요. 이제 분노가 너무 심하면은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고 자꾸 신경증이나 부정적인 행동을 보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분노 희석, 이게 이제 치료인데, 이제 오늘날 상담이 많이 보편화되면서 이런 치료 개념보다는 코칭이라든가 멘토링 이런 식으로도 이제 상담이 많이 활용이 돼요. 자, 어쨌든 이 상담이라는 것은 이제 클라이언트와 이 상담자 간의 신뢰로운 이제 관계를 통해서 이 감정을 자꾸 토로하고 희석시키고 이러한 방법을 하면서 치료로 나가든 코칭으로 나가든 어쨌든 이 분노가 가로막혀 있으면은 이 좋은 작업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분노를 일단 이런 것들을 10개 희석을 시켜 놓고 치료로 가든 코칭으로 가든 멘토링으로 가든 뭐 이런 이제 작업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분노가 좀 적당히 있는 사람들은 좋은 치료자나 또는 좋은 배우자, 좋은 이웃을 만나서 점차 그네들에게로 이렇게 동화되어 와요. 즉 조금 불건강하고 또는 분노가 많았더라도 좋은 사람들 덕분에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건강해지는데, 이렇게 보면은 분노가 너무 과도하게 많은 분들은 이 좋은 분들을 만나서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아니면은 이 주변을 오염을 시켜요. 즉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가 동화되어 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더 이게 뭔가 이질감을 느껴서 나빠지거나 아니면은 주변을 오염시켜서 자기화시키는 이런 지독한 경우들이 있어요. 한 예를 들어드리면은 그 전에 이제 어떤 젊은 부인이 저한테 와서 이혼을 해야 되겠다고 막 그래요. 그래서 결혼한 지 얼마나 되느냐 그러니까 한 2년 남짓 됐대요. 그래서 2년 남짓이면은 아직 이제 신혼인데 뭐 때문에 벌써 이혼을 하려고 하느냐, 사유가 뭐냐 그랬더니 뭔가 이렇게 이유를 대는데 상담자인 제가 납득이 안 되는 이유들을 막 주섬주섬 갖다 붙여요. 그래서 아니다, 그런 거 갖고 이혼을 하려고 하는 당신이 잘 납득이 안 간다. 이제 이러면서 왜 이 부인이 급기야 이혼 카드까지 내밀게 되었는가, 문제가 뭔가, 이제 이렇게 제가 살피게 되었어요. 즉 그 당시 제 마음은 이 여자가 이혼할 만한 어떤 사유가 외부에 있다기보다는 이 여자에게, 즉 이 여자의 내부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해서 이제 살핀 거예요. 그랬더니 역시 그런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이 부인이 어렸을 때 집안이 참 어수선했어요. 엄마 아버지 늘 싸우고 이제 막 이게 막 싸움이 나면은 그냥 말싸움 정도가 아니라 막 두들겨 패고 깨지고 부서지고 이제 이런 속에선 늘 가슴을 조아리면서 정말 달달달달 떨면서 이렇게 자랐는데, 이 막내였던 이 양반이 이제 대학교 시험을 본 거예요. 그래서 가까스로 이게 대학교에 합격을 하자 엄마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은, 자, 네가 이 마음에 안 드는 대학교를 들어갔어도 그냥 다녀라. 네가 만약에 재수한다 어쩐다 이렇게 했다가는 네가 영 대학교를 못 가는 수가 있다. 그러니까 네가 대학교를 가도록 엄마가 뭔가 빚을 내서라도 네 입학금과 등록금은 한 번은 대주구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친정에 가서 막 그
자기 남동생들에게 구구사정을 해서 어떻게 돈을 마련을 해갖고 이 막내딸 입학금을 한번 대준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는 네가 응? 우리가 네 대학 교육비를 대줄 형편이 안 되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여자가 별별 안간힘을 다 써가면서 이제 생활비도 벌으랴 학비도 벌으랴 굉장히 고달프게 생활을 했어요. 자, 그렇게 하면서도 이제 생활력은 강해졌는데 이제 이렇게 살던 여자가 그래도 엄마가 계시니까 집에를 가끔 갈 거 아니에요. 가면은 오빠가 응? 시건방스럽게 지가 뭐 그렇게 잘났다고 대학생이 되었느냐 복에 응? 넘친다 우리 응? 형편에 무슨 대학이냐 이런 식으로 오빠가 이 여동생을 막 갈구는 거예요. 그래서 갈 때마다 이게 울고 불고 이러면서 이제 갔다 오곤 했는데 그러다가 한 번은 아빠와 큰오빠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마당에서 막 그 부자지간에 막 둥글르고 두들겨 패고 이렇게 이제 난리가 나니까 이 여자가 그 후부터는 이게 집에도 잘 안 가고 아주 독하게 응? 이제 마음 먹고 힘겹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복학했던 어떤 남자를 이 여자가 사귀게 된 거예요. 사귀게 됐는데 이 남자가 마침 착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 오빠에게 자기가 더 적극적으로 공세를 벌리면서 이제 연애를 했고 그 오빠에게 결혼하자고 졸른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남자네 집에서는 여자가 뭘 해오든 안 해오든 이제 뭐 별 상관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남자는 대학원을 가고 여자는 취직을 했고 이렇게 해서 사는데 이 여자가 한 달 지나고 한 2달 정도 될 법하면은 이 남편에게 막 이제 싸움을 걸어요. 그러면 이 남편이 아이고 네가 그렇게 생각하냐? 아 미안하다. 그래 내가 조심할게. 알았다. 이런 식으로 이 남편이 맞붙어서 싸우지를 않고 늘 알았다 알았다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이게 처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도무지 남편하고는 싸움이 안 돼요. 싸움이 안 되니까 그 이후에 이 부인이 또 살다가 막 스트레스가 쌓이고 화가 나면은 이제는 누구에게 싸움을 거느냐면 시어머니에게 싸움을 거는 거예요. 응? 어머님이 응? 동서에게는 이렇게 했는데 나에게는 이렇게 했다. 이럴 수가 있느냐? 응? 뭐 나를 또 뭐 환영을 안 했다. 뭐 막 이런 식으로 시어머니에게 싸움을 걸면은 이 시어머니는 아이고 아가야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줄 몰랐다. 응? 알았다. 내가 조심했구만. 이 시어머니 역시 남편처럼 순한 사람이었는지 이 며느리가 시비를 거는 거에 따따붙다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한 번씩 이렇게 들끓는 이 분노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이렇게 응? 품어내야 되는데 남편에게도 그게 안 되고 시어머니에게도 안 되고 이렇게 하니까 이 여자가 점점 뭐가 이렇게 부글부글 이게 해소가 안 돼서 이게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급기야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느냐면 이 남편이 자기 월급을 보고 나를 이용하려고 나와 결혼했다. 이런 얼토당토안한 이제 이런 식으로 이 남편을 막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자기는 전혀 그런 취지나 뭐 차원에서 결혼한 게 아닌데 어이없어 하고 그래도 남편이 싸우지를 않고 야 정신 차려. 응? 왜 그런 생각을 해? 이 정도를 하니까 이 여자가 이게 뭔가 해소할 수 있는 끈앞풀이 없으니까
머리가 아프고 망상을 피우고 이렇게까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여성에게 자, 응? 당신 속에 척계심이 너무 드글드글 이제 커서, 즉 자기가 쾌적하게 살지 못한 이 분노가 너무 커서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분출을 해야 되는데, 이게 도무지 이 순한 남자, 순한 시어머니를 만나서 이 분출할 구멍을 찾지 못하니까 전체가 오염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야물딱지게 상담을 받아서 속에 있는 것들을 충분히 빼내야 주변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지 않고 주변을 자꾸 오염시키려고 이렇게 나대지 않는다. 이렇게 아주 독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부인이 정말 많이 울면서 도와달라고. 근데 그 어렸을 때부터 생겨진 그 불안한 환경 속에서 생겨진 이 상처의 흔적이 좀처럼 쉽게 가셔지지를 않아서 상당히 오랫동안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또 한 애가 있는데, 근데 그거는 뭐냐면은 제가 한 번은 제주도에 무슨 교육을 하러 갔어요. 갔더니 그 어떤 아는 분이 저한테 부탁을 해요. 어느 젊은 부인을 좀 만나봐 달래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그 부인이 뭔가 실성한 짓을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한다. 그래서 종교인인 자기는, 이제 이분은 원불교 쪽에 일하시는 분인데, 이 조상 천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천도제를 지내라고 막 했대요. 그래서 천도제를 또 크게 지냈는데도 좀처럼 회복이 안 된다면서 저보고 한번 만나달라 그래요. 그래서 한번 뭐 만나달라 그래서 이제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상담자로서 영혼이 어떻고 뭐 귀신이 어떻고 이런 거는 이제 저는 전혀 모르겠고, 이제 상담자로서 제가 하는 사례 개념화를 한 거지요. 이 양반이 지금 현재 어떤 증상을 갖고 있는가. 그랬더니 택도 없는 상황에 맞지 않는 그런 이제 이야기나 분노를 확 터뜨리는 게 이 부인이에요. 그래서 지금 애들이나 남편을 뭐 들들들들들 볶아서 지금 가정이 위태위태한 정도로 이제 상황이 나빠졌어요. 그래서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가 하고 시기를 쭉 찾아봤더니 그 시기가 한 1년 전, 1년 반 전에 거기에 이게 부모 교육이라는 것이 이제 한번 바람이 부른 거예요. 부모 교육이라는 거는 이제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 애들을 이 부모와 대등한 차원에서 존중하는 이제 이런 식의 소위 이제 좀 바다 냄새가 나는 교육이죠. 이제 제주도에 그 바람이 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이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자기가 참 어렸을 때부터 어수선하게 자란 사람이래요. 그래서 이제 왜 어수선하게 자랐느냐 그랬더니 제주도에는 옛날에 이제 4.3 사건 이런 것 때문에 남자들이 많이 죽었고, 그래서 이 여자들이 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어떤 남자의 세컨드로 또는 서드로 이렇게 해서 살았던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부인도 자기 어머님이 일찍이 남편을 잃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남의 소위 이제 지금으로 얘기하면 첩이지요. 이제 이런 데로 들어가서 이 딸을 낳았는데 아주 굴욕스럽게 어린 시절을 보냈던 부인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어머니도 자기 처지가 그러니까 온갖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이 딸을 후들겨 팬다든가 딸을 들들 볶는 식으로 이제 분노를 터뜨리는 속에서 장성한 여자인데, 어쨌든 이 부인이 이 공무원인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애를 낳고 키우는데 이제 어렸을 때부터 자기 엄마 또는 부모로부터 받았던 그 여러 가지
안 좋았던 영향을 그냥 주기적으로 애들을 막 난리를 치고 야단을 치고 이런 식으로 그 분노를 휘뿌리면서 애들을 잡았던 거예요. 그렇게 살던 차에 이 부모 교육을 이제 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거기에서 반성을 많이 한 거예요. 지난날 자기가 멋모르고 우리 이 소중한 애들을 너무 함부로 다뤘구나. 이런 것들을 개선해야겠다. 이런 이제 아주 기특한 마음이 생겨서 그 애들에게 그 미안한 마음 또는 보상 차원에서 애들을 굉장히 알뜰살뜰 애들을 존중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들은 엄마가 어느 날 갑자기 결심을 하고 참 이제 이렇게 자기네들을 소중하게 대해주니까 애들은 처음에는 어리둥절하다가 자꾸 이제 엄마가 그렇게 하니까 애들이 엄마에게 순응을 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눌렸던 것들을 이제 애들 딴에는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폭발하듯이 이제 애들이 기고만장하게 못되게 또 구는 그 과정이 있는데 그거를 이 엄마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막 자기가 애들을 훌 두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엄마가 정신 차리니까 애들이 막 말을 안 듣고 때를 쓰고 어거지를 피우고 이렇게 하는데 엄마가 굳은 결심 아래 꾹꾹 참다 보니까 그만 그것이 희한한 대로 터뜨려진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개념화를 한 거예요. 즉 이제 사례 개념화에 필요한 세 가지 요건, 즉 당면한 문제가 뭐냐, 이게 뭘 계기로 시작되었느냐, 또 그러한 것들의 계기에 의해서 건드려졌던 이 여자의 내재화되어 있던 취약성은 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이거를 정리해 보니까 워낙 큰 이 적개심, 분노가 이제 이 부모 교육이라는 이 좋은 교육으로 인해서 억압이 되어버리니까 그 분노가 이 토해지지를 못하고 억압이 되니까 엉뚱한 대로 터져 나와서 이 여자가 이 약간 정신병적인 그런 노이로제의 수준을 넘어서서 횡설수설하는 이런 사태에까지 이르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제주도 여자이기 때문에 제가 오랫동안 그 부인을 만나지는 못하고 제가 이제 이해한 바를 상세히 말해주면서 자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말고 자기 분수껏 해라. 그러니까 애들을 너무 곱게 키우려고 하면서 억압하지 말고 야단칠 거 있으면 치고 또 품어줄 때 있으면 품어주고 이런 통풍을 잘 해야 될 게 필요하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좋은 상담자 선생님을 만나서 이런 이제 치료를 받도록 그렇게 권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치료자를 만날 때 너무 잘 하는 식으로 방향을 잡지 말고 있는 그대로 터트릴만 하면 터트리는 게 나에게는 필요하답니다 하는 이야기를 그 상담자에게 꼭 하셔서 살자고 한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가급적이면 소화를 하는 게 좋지요. 그러나 소화를 한다고 하는 게 억압을 해버리면은 내중에 이제 억압된 것은 이게 폭발하는 액팅 아웃 하는 시기 되면은 도리어 더 참담한 결과를 낳으니까 우리가 일단 소화를 해서 절제를 하려고 하고 그러나 그것이 과해서 억압이 되는 거라면 도리어 더 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자기 상태에 준해서 처시라는 게 바람직하고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이참에 드립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지요.